안녕하세요. 인생 한 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생각지도 못한 대박 행운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5년 4월, 저는 베트남 전쟁터에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가집 한 칸에 어머니와 남매 5이 살았습니다. 아들 2, 딸 3. 그중 첫째가 바로 저 김정남이었습니다. 집에는 늘 쌀이 없었습니다. 보리쌀도 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이면 냉이를 뜯어 죽을 끓이셨고 저녁에는 고구마 줄기를 삶으셨습니다. 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저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소여물을 먹이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시장에서 짐을 날라주기도 했고 농사철이면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동생들이 굶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혼자서 5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고열로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남이 아버지가 약초를 구해올게. 조금만 참아라. 그날 새벽 아버지는 지리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산삼을 캐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를 살리려면 그것밖에 없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약초 한 줌이 꽉 쥐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울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밤마다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 계셨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면 저는 방문 틈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1975년 1월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동네 형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돈을 번다더라. 한 달에 $50씩 받는다잖아.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던데. $50. 그 돈이면 우리 집 식구들이 3달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값도 낼 수 있었고 동생들 옷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부산 쪽에 큰 공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1년만 일하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남아. 예, 어머니. 살아서 돌아오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미진이가 담장 너머로 저를 불렀습니다. 나보다 2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7살 때
동네 불량배들이 미진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 막아섰다가 얻어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진이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미진이는 시장에서 일하던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오빠, 이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빨간 동백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힘들면 이거 보고 힘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손수건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미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가야 해요? 미안하다. 언제 돌아와요? 1년. 길어도 1년이면 돌아온다. 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복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부적이 들어있대요. 꼭 차고 다니세요. 저는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미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네. 돌아올게. 꼭. 약속해요. 약속한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미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50년의 시간을 넘어서야 지켜질 줄은. 1975년 2월, 저는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사흘을 갔습니다. 배 안에는 저 같은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거기 $50면 뭘 할 거야? 집 한 채 장만할 거야. 난 장가 갈 거다. 떠들썩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4.20에 도착했습니다. 1975년 2월에 베트남은 이미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거리에는 부상병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총 쏴봤어? 아니요. 그럼 배워. 여기선 못 쏘면 죽어. 교관이 말했습니다. 총을 처음 쥐어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총으로 사람을 쏴야 하는 건가? 훈련 중에 같은 부대원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야, 김정남이지? 나 박철수야. 반갑습니다. 반말해. 우린 같은 나이잖아. 그래. 철수는 말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있거든. 대학생이야. 대학생이요? 응. 이화여대. 똑똑해. 졸업하면 교사 된대. 부러웠습니다. 너는? 제겐 동생 넷이 있습니다. 다 학교 다녀? 아니요. 철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전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메콩 델타 지역이었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나무가 하늘을 가렸고 습한 공기가 숨을 막혔습니다.
처음 총소리를 들은 건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타타타탕.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엎드려.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죽는구나.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까지 옆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체를 옮기는 걸 도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축 늘어진 팔이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이 올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남아. 응.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야지. 난 누나한테 편지 썼어. 내가 죽으면 붙여달라고. 하지마. 그런 소리. 근데 말이야, 나 진짜 무서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무섭다. 진짜? 진짜야. 우리는 그날 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북베트남군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남아, 나 집에 가고 싶다. 나도. 누나가 보고 싶어. 응. 너는 뭐가 제일 보고 싶어? 미진이. 여자친구. 그런 거. 철수가 웃었습니다. 잘 됐네. 살아서 돌아가서 결혼해. 너도. 나는 아직 여자친구 없는데? 그날 저녁 철수는 죽었습니다.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글을 지나는데 갑자기 총격이 쏟아졌습니다.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는 돌아봤습니다. 철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철수야. 달려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정남아. 괜찮아, 괜찮아. 누나한테 편지. 하지마. 내가 직접 전해. 철수가 웃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렀습니다. 미안 먼저 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철수가 죽어야 했을까? 왜 나는 살았을까? 그날 밤 저는 철수의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누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살아서 돌아가고 싶어서야. 누나 졸업식에 꼭 가고 싶어. 기다려줘.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전해줘야 한다. 4월이 되었습니다. 4.20 함락이 임박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부대는 포위되었습니다. 소대장이 외쳤습니다. 총을 버려. 항복한다. 저는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1975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4.20이 함락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미진이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1년이면 돌아온다. 하지만 1년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정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엮은 막사였습니다. 지붕은 야자수 잎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진흙이었습니다. 한 막사에 30명이 갇혔습니다. 첫날 간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전범이다. 이름은 없다. 번호만 있다. 저는 34번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번호를 불렀습니다. 34? 예. 대답하지 않으면 맞았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쌀과 채소를 섞은 죽이었습니다. 양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배고픔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이렇게 굶었는데 여기서도 굶는구나. 낮에는 노동을 했습니다. 정글을 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못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은 없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옆 막사에 있던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시체를 정글에 묻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번호만 알았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군들이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곧 풀려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사가 끝나야 풀려난다.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76년이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는 여전히 1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막사에 있던 김상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남아, 예.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 아들이 있거든. 아드님이요? 응. 내가 오기 전에 태어났어. 얼굴도 못 봤어. 김상우는 40이었습니다. 전쟁에 자원한 이유는 저와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꼭 나가야 돼. 아들 얼굴 봐야 돼. 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밤마다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동생들은 학교에 갔을까? 미진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품 안에 있던 복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미진이가 준 복주머니였습니다.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포로 수용소에서도 항상 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진아, 나를 잊었겠지. 2년이 지났습니다. 1977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새로운 간수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응우엔 티란이었습니다. 라는 다른 간수들과 달랐습니다. 포로들을 때리지 않았고 밥을 조금 더 줬습니다. 어느 날 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34번, 너 한국 어디서 왔어? 경상남도입니다. 가족 있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네. 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족 잃었어. 전쟁 때. 란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 란은 가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34번,
밥 더 먹어. 고맙습니다. 한국말 가르쳐 줄래? 네. 나 한국말 배우고 싶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란에게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밤마다 막사 밖에서 만났습니다. 이건 뭐야? 사랑입니다. 사랑? 무슨 뜻이야?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란이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란은 착한 사람이다. 3년이 지났습니다. 1978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풀려날 날이 왔습니다. 수용소장이 발표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로 자유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대사관에 연락해라.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구나.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정남아, 나 420으로 간다. 420으로요? 응. 한국인 교회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도와줄 거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420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상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도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34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란이었습니다. 란, 너 여기서 뭐해? 갈 곳이 없습니다. 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 일단 밥이라도 먹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일해. 일자리 찾아줄 수 있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란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남기로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진이에게 한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진아, 미안해.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1978년 저는 420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였습니다. 쌀과 채소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다. 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남 열심히 하네. 감사합니다. 란이 내 이야기 많이 했어. 착한 사람이라고. 과찬이십니다. 여기서 오래 일할 거야? 네, 그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배웠습니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장부를 쓰는 법, 베트남어도 배웠습니다. 란이 가르쳐 줬습니다. 정남, 이건 안녕하세요야. 신짜오, 신짜오. 잘했어. 란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란은 내게 2번째 생명을 준 사람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노점을 하나 얻었습니다. 란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걸로 내 장사를 시작해봐.
아버지, 이건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고마웠습니다. 노점에서 쌀과 라면을 팔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장사다. 성공해야 한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정남네 가게는 정직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2년이 지나자 노점은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가게는 2개가 되었습니다. 1985년이 되었습니다. 란이 말했습니다. 정남 축하해. 정말 성공했네. 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란은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란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남 앉아봐. 네, 아버지. 란이랑 결혼할 생각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란이 널 좋아해. 나도 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란을 좋아하는가? 미진이는? 미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미진이는 저를 잊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 란에게 말했습니다. 란, 결혼해 주겠습니까? 란이 울었습니다. 정남 고마워.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는 1986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란의 가족과 시장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진아, 미안해.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데.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1987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을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개방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식료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10개가 되었습니다. 1995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란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삶이었습니다. 대신 한국과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했고 한국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했습니다. 사업은 더 커졌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2010년 서울에 빌딩을 샀습니다. 강남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빌딩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가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밤이 되면 늘 같은 꿈을 꿨습니다. 초가집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진이가 나왔습니다. 오빠 언제 와요?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미진아, 미안해. 2015년 란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였습니다.
라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정남 고마웠어. 제가 더 고맙습니다. 행복했어? 란. 이제 한국 가도 돼. 내 고향 가. 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걸. 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란,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란을 보내고 저는 한국에 더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미 장성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빌딩을 관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빌딩 청소를 맡은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청소부가 출근했습니다. 그래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빌딩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오던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67세가 된 미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얼굴. 5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 정남 오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진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진이만 보였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미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응, 나야. 정남이야.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67세 노인이 로비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미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진아, 앉자. 이야기하자. 저는 미진이를 빌딩 안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미진이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마셔. 네. 미진이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옷은 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1년을 기다렸어요. 응. 2년을 기다렸어요. 3년, 5년, 10년. 미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편지도 전화도. 미안해. 20년이 지나서 포기했어요. 미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랬구나.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미진아.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저한테 손을 대기도 했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갔더라면 아들 하나 낳았어요. 30년 버텼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아드님은 사고로 10년 전에 떠났어요. 미진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했고 청소 일도 했고. 미진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살았으니까
미진이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미진아, 나도 돌아가고 싶었어. 알아요. 베트남에 갇혔어. 포로가 됐고 돌아올 길이 없었어.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봤어요. 베트남 포로들 이야기. 혹시 오빠도 거기 있나 싶었는데. 맞아. 나였어. 오빠. 미진이가 또 울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나도 널 매일 생각했어. 손을 뻗어 미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진아, 나 베트남에서 결혼했어. 미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들도 있어. 그리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미안해. 아니에요. 오빤 살아야 했잖아요. 미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진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미진아, 나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저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미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살자. 오빠, 청소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살자. 남은 인생 같이 보내자. 미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빤 성공한 사람이고 전 이렇잖아요. 상관없어. 오빠. 미진아, 나한테 넌 여전히 18살이야. 담장 너머로 날 부르던 그 아이. 미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오빠는 여전히 20살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미진아, 내 오빠, 사랑해.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오빠. 마이너스. 그날 이후 미진이는 청소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미진이에게 빌딩 옆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큰데. 괜찮아. 우리 같이 살 집이야. 미진이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응, 이제야 행복해. 저도요. 어느 날 미진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고향? 응, 우리 마을, 담장, 초가집, 가자. 우리는 경상남도로 내려갔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간 고향이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사라졌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늘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빠, 저기. 미진이가 가리켰습니다. 옛날 우리 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섰습니다. 오빠, 기억나요? 여기서 약속했잖아요. 응, 기억해. 1년이면 돌아온다고. 50년 걸렸네. 괜찮아요. 돌아왔으니까. 미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근처 펜션에서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응, 우리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요. 그래, 그러자.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알았어. 사랑해, 미진아. 저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67세와 69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살이었고 18살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 담장 아래에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된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이별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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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